안녕, 난 해랑이라고 해. 이곳은 동해바다, 모래해변, 소나무 숲이 있어. 내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볼래? 나는 지금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에 와 있어. 파란 하늘과 출렁이는 바다. 어때? 멋지지?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야. 동해는 우리나라 육지의 동쪽 끝에서부터 일본 사이에 둘러싸인 바다이고, 서해는 우리나라 육지의 서쪽 끝에서부터 중국에 둘러싸인 바다야. 그러면 남해는 어디일까? 우리나라 육지 남쪽 끝에서부터 제주도 주변까지야. 오늘은 우리나라 주변 해안과 바닷속 지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형들이 어떻게 독특한 모습으로 생겨난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해. 그럼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는 동해부터 알아볼까? 동해 속 땅의 모습이 보이니? 어떻게 보이니? 동해 속 땅에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이 있어. 해저 지형은 깊이에 따라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으로 나눌 수 있어. 바다 밑에 평평한 넓은 평야를 심해저 평원이라 하고, 육지와 연결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을 대륙봉이라고 하지.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해산도 있어. 해산은 바다의 산이라는 뜻이야. 독도 주변의 해산은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 이사부 해산,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이 대표적이야. 모두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 있는 분들이야. 동해 한가운데 있는 이 섬이 보이니? 이 섬의 이름을 맞춰볼래? 바로 독도야.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야.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 불리는 두 개의 큰 섬과 부속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도는 사실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온 부분이야. 독도의 아랫부분은 방패를 엎어놓은 듯이 넓고 평평한 모양인데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만들어졌어. 동해 바닷속 퇴적물 입자의 크기는 어떨까? 동해의 연안에서 육지와 아주 가까운 곳은 퇴적물의 입자가 크고, 조금 먼 부위에서는 입자가 작은 편이야. 입자가 바닷물의 움직임과 함께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연안이 아닌 아주 먼 바다는 해저 지형의 생김과 지각 운동에 따라 퇴적물 입자의 분포가 달라져. 자, 이번엔 서해로 가볼까? 서해는 만과 고지를 볼 수 있고 섬도 많아. 이러한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불러. 이렇게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를 만이라 하고,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뾰족한 모양의 땅을 고지라고 해. 섬은 다 알지? 어때? 정말 구불구불하지? 그럼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 서해 해저 지형은 경사가 완만하고 굴곡이 적어. 서해도 대륙봉이 있고 바닷물이 들고 나는 지역인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서해안의 갯벌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이 서해로 흐르면서 퇴적물이 계속 운반되어 오기 때문이야. 다른 원인은 없을까? 바로 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이야. 리아스식 해안은 파도의 힘을 분산시켜. 그 덕분에 바닷물에 있던 모래와 진흙 등이 퇴적되어 갯벌이 만들어져. 동해안과 잠깐 비교해볼까? 어때? 해안선의 모습이 정말 다르지? 이렇게 모래와 진흙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갯벌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지. 서해는 우리나라에 있는 갯벌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갯벌 하면 서해를 자주 떠올리게 되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갯벌 중 하나로 세계 갯벌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혀.
서해안에는 모래 퇴적물을 많이 볼 수 있어. 모래가 줄을 이루는 곳,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는 곳, 진흙이 주로 있는 곳 등이 있어. 바닷물로 가려져 있어서 직접 관찰하기 어렵지만 서해에는 사퇴라는 모래 퇴적물로 만들어진 언덕이 있어. 사퇴는 어류가 알을 낳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해. 남해는 바로 여기야. 남해는 섬이 많은 지역이어서 다도해라고 해. 다도해는 섬이 많은 바다라는 뜻이야.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형은 흔하지 않아. 남해안도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뾰족한 모양인 곳과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인 만이 있어. 남해바다와 접한 육지를 선으로 그리면 울퉁불퉁해. 이러한 해안을 뭐라고 부른다고? 맞아, 리아스식 해안. 남해안도 서해안처럼 리아스식 해안이야. 남해안은 자갈, 모래, 갯벌 등으로 이루어진 해변이 다양하게 있어. 해안을 구성하는 퇴적물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그 지역을 구성하는 기반함과 풍화작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남해안의 특징적인 지형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몽돌 해수욕장이야. 해안에서 자갈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지. 몽돌은 모관하지 않은 둥근 돌이란 뜻이야. 어때? 진짜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남해안을 대표하는 또 다른 곳은 여기 낙동강 하류, 섬진강 하류야. 이 두 강의 하류에는 삼각주가 넓게 만들어져 있어. 강물이 흐르면서 상류에 있던 흙과 모래가 하류까지 같이 흘러왔어. 그런데 조차가 작아서 흙과 모래가 바다로 가지 못하고 강의 하류 부근에 남아있게 되었지. 이게 바로 삼각주야. 남해안의 바닷속 땅은 어떤 입자들로 되어 있을까? 남해도 해안 가까운 곳이나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서 모래, 진흙을 볼 수 있지. 남해의 바다 밑은 모래, 진흙 등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퇴적 정도가 달라. 그런데 바닷물 밑에 있는 퇴적물 입자들의 종류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리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퇴적물을 관찰하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긴 어려워. 사람들은 바닷물의 구성 물질, 해저 지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야.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과학기지로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는 바닷물의 온도, 염분, 바다 환경, 기상 관측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무인 관측 장비도 있고 해양과학자가 거주하면서 바다를 연구할 수도 있지. 그럼 지금까지의 학습을 마무리하며 퀴즈를 하나 내볼게. 맞춰봐. 육지가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해서 만들어진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한 해안을 무엇이라고 할까? 정답은 리아스식 해안이야. 지금까지 동해와 서해, 남해의 지형과 지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땠어?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나니 우리 바다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니? 그럼 다음에도 만나기로 약속하며 난 이만 안녕!